자, 반갑습니다. 일반 시민이에요. 500명 돌파했다고 감사 인사드린 게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900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해요. 자, 지난 영상 중에서 댓글 다셨던 분들이 차주는 어떻게 되나요? 내지는 영업용 번호판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주라. 글쎄,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부기사 시작할 때부터 차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는 흑수저 출신이에요. 처음 배웠을 때는 26살, 2003년도에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군대 선임을 통해서 처음에 그냥 노가다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그 선배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위탁교육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인문계 출신인데 3학년 때 뭐 집에서는 뭐 대학을 보내줄 형편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취업반으로 빠졌었는데, 그때 자동차 정비과를 좀 다녔었는데요. 그때 우연하게 3톤 미만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격증 걱정은 일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사 생활을 쉽게 접할 수는 있었어요. 자, 부기사 처음 시작하던 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건대 입구역에 그 리모델링 하는 그 현장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2003년도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실 부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나를 소개한 그 형이 있었어요. 장비는 2대가 들어가 있었고요. 한 대는 지하 1층에 있었고, 한 대는 지상 1층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던 포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자리를 파고 있었고요. 지상에 있었던 그 장비는 지하 1층까지 팔을 뻗어서 흙을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비가 어떻게 내려갔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충격이 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작업은 마쳤는데 저 지하에 있는 장비가 과연 어떻게 올라올까? 그런데 사다리 제작한 거가 한 5, 6m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해마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저 사람도 올라오는데 나는 못 올라올까? 배우다 보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부기사를 계속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이어졌습니다. 그 형을 한 보름 정도 따라다녔었는데 레바 한 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현장은 계속 바뀌어가고 이런 현장 저런 현장 다 보여주기는 하는데, 넌 안 돼, 넌 아직까지는 안 돼, 좀 기다려. 계속 그런 말만 듣다가 보니까 그게 한 보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 사무실 부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안 태워준다, 내 아는 형이지만은 너무 안 태워준다, 나 좀 가르쳐 달라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최대한 빨리 배워가지고 기사를 타야 내가 돈을 버니까, 안 그러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되면은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절실했어요. 근데 그 형은 그 내 맘도 몰라주고 넌 아직 안 돼 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좀 짜증이 많이 난 상태에서 부장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장님이 이놈은 좀 열정을 좀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 다음날부터는 저를 좀 데리고 다니셨어요. 부장님이 일을 하실 때는 뭐 진짜 주머니에다 손 놓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타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눈을 절대 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의 약간 일머리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부기사를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어떤 기회냐? 저를 소개시켜줬던 그 형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됐어요. 그 예비군 훈련이 거의 한 4일, 5일짜리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주일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현장이니까 가서 저보고 얼렁뚱땅 한 대가리를 찍어라. 쫓겨나면 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기회다. 이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진짜 그동안에 한 며칠 동안 봐왔던 그 일머리를 총동원해서 그 일을 제가 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한 대가리 사인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을 때우다가 이제 점점 사무실에서도 이제 좀 제가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현장들을 이렇게 막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사를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뭐 나름대로 일도 바빴고요. 그럼 그때는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 부기사 때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타기 시작해서 한 달은 무료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더 타니까 저도 자금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월급을 달라. 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는데 월급 받을 정도 안 되냐? 그리고 돈은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차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부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기사까지 해가지고 석 달을 했는데 그때 처음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알바거리가 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옆집에서 저 겨울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항아리 묻을 거 구덩이 3개만 좀 파줘라. 그리고 10만 원 받고, 또 저기 흙 한 차 버려놨는데 저것만 좀 어떻게 좀 나라시 좀 해줘라. 그냥 대충만 이렇게 펴줘라. 그래서 또 뭐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그런 알바거리가 있었으니까 제가 버티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 탈 때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무실에 화물차는 한 대밖에 없었고요. 장비는 무려 6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부장님이 일 끝나고 한 대 한 대 운반을 하던 거를, 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장님 피곤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사를 타자마자 그거를 제가 바톤 터치를 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결혼도 안 했고 뭐 집에 들어가 봐야 혼자고, 좋았던 건 뭐냐면 회사 카드 하나 가지고 뭐 어차피 기름 다 넣잖아요. 장비들 다 넣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회사 카드로 그냥 밥 먹고 월급은 100만 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가 흑수저 출신이라서 마인드가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7시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에 일을 마치면은 그 기사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어디서 일했는데 이 장비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거를 사무실에서 오더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운반이 다 끝나고 나면은 새벽 2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했던 그 현장에서 장비를 실어서 집으로 와요. 그래 놓고 그 2시에서 6시까지 잠을 잡니다. 4시간 자고 6시 되면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7시까지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거를 몇 달 동안을 했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죠. 우리 그 부장님은 차주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나가신 상태에서 이제 기사들 몇 명 있고, 뭐 나는 어차피 회사 카드 가지고 밥을 먹고 하니까 뭐 그 일은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고생 아닌 진짜 고생을 자처한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장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배니까 이제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고, 현장 가서 절대 싸우지 않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주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화내지 않고 지시대로
그리고 내가 일머리가 부족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B급, A급까지 제가 갔어요. 그 생활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뭐 물론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다른 사무실에 가서 뭐 철거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먼저 일했던 사무실에서 뭐 토목일 하는 사람들의 그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해서 그때 월급 2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 사무실을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기사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마치게 됐는데 이제는 차주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부장님께 전화를 해서 장비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화물차도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차주를 시작을 했냐면은 제가 모아놓은 돈은 1,000만 원 밖에는 없었어요. 차주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랬는데 마침 부장님께서 아는 그 영업사원이 1,000만 원 계약금 걸고 나머지 할부 끊어줄 테니까 장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장비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 1,000만 원을 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화물차가 문제잖아요. 물론 뿌레카, 배바가지가 이제 그때쯤에 생겨난 거예요. 그거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는 사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뽑았던 장비가 30이었었어요. 3톤 미만, 딱 30이었는데 그거를 싣고 다니기 위해선 최소 2.5톤은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1,000만 원은 장비 살라고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빌려서 진짜 97년식 마이티 1을 뽑습니다. 얼마 주고 뽑았냐? 415만원. 아직까지 금액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번호판이 문제잖아요. 그 번호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입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 법인 사무실에서 뭐 내 거 세금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해주고, 뭐 수수료 한 달에 3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서 영업 남발을 줘야 우리가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그때 마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마쳤어요. 본격적으로 차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왜냐면 일을 나가야 되는데 뭐 기름값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50만원씩 100만원씩 그거는 부모님한테 보조 좀 받고, 뭐 빌린 돈도 많아진 상태에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뭐 빌린 돈은 다 갚게 되고, 할부는 할부대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주가 될 때는 뭐 장모님이 도와줘서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할부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봤고요. 뭐 저같이 이렇게 뭐 흑수저 출신들은 할부 안 끼고는 그때는 장비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몇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적어도 5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30 뽑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 흑수저들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올릴 때쯤에 1000명 넘을래나?